즐거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싶었거든요. 내가 왜 그러는지. 난 왜 평소에 즐겁지 않을까? 최근 들어서 요즘에 의지가 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멤버들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이제 어쩌다 보니 이제 가장의 역할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가족이 굉장히 소중하지만 내가 가서 마음껏 쉴 수 있는 둥지 같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스스로 뭔가 좀 나아질 수 있을까? 어떤 깊은 골짜기에 이렇게 고여있는 느낌이 지속이 돼서 그런 것들로 하여금 좀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잘 꺼내지 않죠. 굳이 뭐 좋을 게 없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민호의 그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본질은. 민호한텐 못 들었어요. 네. 그냥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어떤 같이 있을 때 애티튜드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뭐 그냥 제가 감히 짐작하는 부분들도 있고, 굳이 물어보지 않아요. 얘기를 안 하고 싶어 하면. 근데 뭐 사실 득이 있으면 실이 있고 실이 있으면 득이 있어서 민호가 또 남들은 누릴 수 없는 많은 것들 누리고 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의 여가 생활도 취미도 잘 찾아가고 주변에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나서 이런저런 일도 많이 하고 누구나 다 불루한 그런 건 다 있는데 이런 얘기를 굳이 민호 면전에 대고 얘기야 넌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지만 제가 그냥 삼자로 느꼈을 때는 정없이 들릴 수 있겠지만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민호도 그렇게 크게 그게 막 진짜 현실.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은 뭐 얘기한 적은 없는데 17년도 말쯤부터 좀 죽을 것 같고 이제 숨 안 쉬어지고 공황 증상이 쓰러져서 막 거의 막 죽기 전까지 갖게 돼서 그렇게 이제 병원을 다니게 된 거죠. 좀 공황장애랑 우울증, 양극성 장애라는 얘기도 들었고 정신적인 것들에 대한 약을 좀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어요. 네, 그죠. 시기나 그때 뭐 하고 있었는지도 다 기억나요. 신서유기 강식당 되게 힘든 시기에 간 적이 있었어요. 신서유기 촬영을. 가서 촬영 끝나고 형들 아무도 모르게 혼자 나와서 울고 촬영 다시 들어가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시기에. 촬영 안 하면 정말 삶이 비극 같은 느낌이었고. 집에 혼자서 있게 되는 시간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뭐가 됐든 약해진 모습을 오픈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습관이 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굳이 안 해서 좀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고 싶지 않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용기가 없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다.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나 좀 알아달라 라는 느낌으로. 근데 아직 그렇게 얘기를 할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고.
뭐가 나한테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인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팬들이 있고 동료들이 있고 행복하기만 하면 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무엇이 나를 이리도 즐겁지 못하게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 되게 커요. 이런 나의 상황을 남들이 알면 전혀 공감 못할 텐데. 배부른 소리가 나는 걸 거. 그런 것 같네요. 우리 민호 씨가 좀 용기 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네. 너무 공감하는 바고 저는. 예. 우리 멤버들은 이렇게 민호 군이 좀 정말 이렇게 마음을 딱 잡고 얘기한 건 좀 처음 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극현실주의 우리 승우 군은 어떻게 보셨어요? 또 이렇게 화면에서 울면서 얘기하는 모습 보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살피지 못했던 게 있는 것 같아서 좀 약간 미안한 부분도 있고. 민호가 어떤 마음에서 또 힘들 때마다 얘기를 안 하는지도 알고 있어가지고 굳이 이제 뭐 물어보진 않지만 조금 뭐 공백의 시기가 있거나 이제 그럴 때 이제 어떤 마음인지 좀 이제 대충 이제 저도 스케줄표 보면 이제 이때쯤 얘가 좀 이럴 것 같구나라는 거를 좀 어렴풋이 알고 그냥 생각날 때마다 좀 전화하거나 하는 편입니다. 네. 마태형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제 잘 모르니까 민호가 좀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왜 이 민호는 뭐가 이렇게 이 송민호라는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일까? 이걸 이해하는 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생각을 그냥 해보면 팬도 있고 열광하는 동료도 있고 예술적으로나 음악적으로도 성공을 했어요. 인정도 받고 그리고 굉장히 재능이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통 성공을 하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일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 민호 씨는 성공을 했더니 괴롭고 힘들어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민호 씨, 송민호라는 사람을 정말 잘 이해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간들이 그래야만 민호 씨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봐요. 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좀 즐거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싶었거든요. 내가 왜 그러는지. 난 왜 평소에 즐겁지 않을까? 최근 들어서 요즘에. 저 근데 송민호 씨랑 다른 방송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뭐 캠핑이라든지 뭐 집에서 한 잔 마시는 위스키가 전 되게 본인에게는 낙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거기서는 즐거움을 못 찾으세요? 최대한 찾으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러니까 뭐든 너무 괴로우니까 뭐라도 어떻게든 좀 괜찮아질. 그래서 이제 뭐 그냥 평범한 생활을 한다던가 TV를 본다던가 뭐 TV 보면서 밥을 먹는다던가 그런 것들도 어떨 때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친구랑 통화할 때 너 뭐해? 라고 했을 때 혼자 사는 친구인데 나 그냥 뭐 일 끝나고 와서 이제 영화 한 편 보려고. 아 그래 알았어 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거를 찾고. 아, 그렇군요. 조금 어려운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의학적으로 대뇌에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있어요. 근데 이 신경전달 물질은 인간의 감정과 행동과 충동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어떨 때 도파민이 활성화되냐 하면 공부를 할 때 막 이럴 때 도파민이 쫙 올라가요. 집중할 때. 네. 그리고 중요한 면접에 가서 막 이럴 때도 도파민이 쫙 올라가요. 그다음에 위기에 처했을 때 예를 들어 강원도에서 산길을 운전을 하고 오는데 어머 폭설이 쏟아져. 그럴 때 막 큰일 났다 막 이럴 때도 도파민이 확 올라가요. 상당히 다양한 상황에서 인간의 정서와 행동과 사고 기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신경전달 물질이에요. 그런데 도파민이란 신경전달 물질이 활성화됐을 때는 대뇌 안에서 내인성 오피오이드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나와요. 약간 오피움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민호 씨 같은 분이 창의적인 과정, 창조의 과정에서 막 이럴 때도 쫙 올라가요. 그 과정 작업이 끝나고 안정된 상태. 아, 됐어. 나 좀 쉬어야지. 이 상태가 되면 본인이 다시 내인성 오피오이드가 뚝 떨어지면서 다시 본인을 괴롭게 해야 다시 대뇌에서는 내인성 오피오이드가 나오니까 언제나 본인이 편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네. 그래서 그 감각을 잊지 않으려고 그런 예술적인 감각이 악상이나 이런 게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런 감각을 약간 고통을 느끼는 걸 찾아다녔을 가능성이 커요. 뭐 문신을 해서 아니 문신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문신하면 아프잖아요. 일단 아프게 하든 아니면 이 감각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 예술적인 센스가 있어도 괴로워. 편안해지면 편안해서 또 괴로워.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너무 좀 정확하게 간파를 나간 것 같아서 그 정확하게 막 나는 뭐 아티스트적인 무언가 창조를 해야 돼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들어보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꿈이 뭐예요라던가 앞으로 어떤 뭐 사람이 되고 어떤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저는 항상 대답을 계속해서 창작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 결과들을 내놓고 인정받고 그런 일들을 오래도록 하고 싶은데 근데 걱정은 그렇게 할 땔감이 오래 떨어지는 게 무섭다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했었거든요. 그게 걱정거리 중에 또 하나였고 고민 중에 현재도. 근데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놀랐어요. 민호가 또 입버릇으로 얘기하는 게 맨날 피곤해. 네. 이를 정말 달고 살거든요. 피곤하게 집에 생겼네, 내가 집에 가서 잠을 못 자고 나오는 건지 맨날 피곤하다는 소리를 하고 막 어느 순간부터 네. 쌍꺼풀도 계속 지고 원래 쌍꺼풀이 없는 눈이었는데 쌍꺼풀이 진호밖에 없었는데. 원래 그러니까 민호 씨의 이제 피곤의 척도를 판단하는 방법이 제 눈에 쌍꺼풀이 있냐 없냐, 몇 겹이냐. 몇 겹이냐, 두껍냐 얇냐 이제 이런 걸로. 2년째 안 없어지고 있어요. 이게 인간에서는 수술했다는 얘기가 나와서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닌가요? 쌍꺼풀이 이게 뭐 눈이 피곤해서 뜨끈해진 거죠. 네. 저 잘 정리는 안 되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행복할 때 그 행복한 상태의 이면이 무지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로서 뭐 항상 행복한 연기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서의 연기를 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해나가고 싶은데 평범하게 이런 평범한 가치가 너무나 중요한 건 저도 알고 너무 행복한데 그럼 나는 가짜 연기를 하게 되는 것 같고 그 슬픔을 온몸으로 온 기운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그 슬픔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저격할 것 같고 약간 외람되지만 그런 어떤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민호님이 그러시다면 그래도 괜찮아라고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소중한 어떤 존재들이 있다 보니까
오케이, 지금 이 행복을 내가 충분히 누려도 돼라고 오케이 해준 면이 저 스스로에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제가 좀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일단 똑같죠. 이분은 연기자로서의 그런 연기를 통해 어떤 그런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과정을 해나가는데 내가 너무 편안해지면 혹시 그러한 고통을 연기하는 메소드 연기를 내가 놓치면 어떡하나. 윤지가 경험한 것이 아닌 고통도 연기를 통해 표현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제대로 못했을 때 정말 그런 고통에 처한 사람들이 저건 가식이야. 이윤지 그렇게 연기하면 안 되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 어떡하나. 그런데 그 다음에 그래도 나는 괜찮아. 왜? 나에게는 배우자와 자녀라는 나의 가족이라는 의미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의 생활과 그들과의 삶이 나한테는 매우 중요해. 이게 있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균형을 맞춰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되냐 하면 민호 씨의 인생에서 의미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솔직하게 크게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팬분들 너무 감사하죠. 네, 그렇죠. 그분들이 없으면 좀 뭐 의미가 없고 이런 거는 성립이 되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 이상의 어떠한 그 이상 속 깊은 터치를 주는 세상은 크게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민호 씨를 힘들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윤지 씨는 누가 의미 있는 대상입니까? 저는 엄마요. 그 모든 처음과 모든 끝에 엄마가 계신 것 같아요. 몇백 명의 네, 그럼 팬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네, 그렇죠? 어머니의 한마디가 감히 네. 정말 딱 한 사람만이라도 그분만 괜찮다고 하면 전 다 괜찮아요. 네. 이 의미 있는 대상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서 이 사람이 주는 어떠한 피드백 내지 이 사람이 주는 내 마음의 꽉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만약에 민호 씨한테 빈약했다면 민호 씨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민호 씨한테 있어서 가족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사실 의지가 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멤버들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이제 어쩌다 보니 이제 가장의 역할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가족이 굉장히 소중하지만 내가 가서 마음껏 쉴 수 있는 둥지 같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책임을 져야 되는 대상자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뭐 이거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지금 아프세요. 어, 한천이신데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게 또 굉장히 네 그것도 굉장히 좀 신경이 많이 쓰이고 아버님은 어디가 그렇게 아프세요? 간 쪽이 안 좋으셔서 어, 안 좋으신 지 꽤 됐는데 제 아버지가 관리를 제대로 못 하셔가지고 병이 좀 커졌어요. 그래서 지금 입원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좀 많이 좀 네. 요즘 평소에 술이나 이런 거 좀 좋아하셨어요, 아버님이? 그쵸. 술에 의존을 많이 하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또 속상도 하지만
원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떠한 사건들로 인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원하지 않을 때 계속해서 툭툭 찌르는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나의 어떠한 그런 감각들을 방해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굉장히 모순적인 여러 가지 상황 중간에서 되게 혼란스러운 느낌이에요, 항상. 우리 민호 씨가 그런 여러 가지의 다양한 면들이 민호 씨를 좀 힘들게 했군요. 네. 근데 민호 씨, 네. 인생의 행로에서 그 고통의 바다라 하지 않습니까? 네. 고해라 하잖아요. 이게 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진솔하고 솔직하게 인간이 느끼고 표현하고 또 사랑하는 팬들하고 나누는 건 저는 참 좋은 모습이라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그 MMPI 검사에서 보면요. 우리 민호 씨의 특징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민호 씨는 이 4명 중에서 훨씬 더 두드러지게 아주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활동이 본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네, 분이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런 거에 몰두하고 이런 걸로부터 뭔가 창조물이 나오는 데에 굉장히 기쁨과 의미를 두는 사람이고 그래서 뭔가 본인의 아주 독특한 예술적 세계 그리고 이것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오는 그런 어떠한 감각의 기쁨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아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창의적이고 예술적이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유난히 중요한 분이다 보니 민호 씨는 그러지 않은 시간을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막 예술적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 사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또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내가 계속 이러면 어떡하지? 좀 사실 쉬면 쉼을 통해 회복을 해서 그 다음에 또 예술적인 힘이 생길 텐데 창의적인 힘이 계속 그 에너지가 솟구치지 않으면 사는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면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송민호는 창의적이고 예술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창조적이고. 그러니 왜 아무리 예술적인 송민호라도 일상에서는 송민호이잖아요. 그냥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피곤할 땐 누워있기도 하고 그런 일상에서의 생활인으로서의 송민호는 기쁨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 평범해질까 봐 무척 두려울 것 같아요. 무지하게. 평범해지면 어떡하지? 나한테 이런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이런 느낌, 이런 경험, 이런 감각적 센스 이런 게 없으면 나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런 게 좀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그 정도로 그게 굉장히 네. 높군요, 지금. 1년 365일, 아니, 만고흐라고 해서 365일 그림을 그렸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좋은 거라도 너무 많은 정보가 왔다 갔다 하면 뇌에 좀 해로워요. 그래서 그냥 조금 쉬고 휴식하고 수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아주 이 예술적인 감각이 없는 시간은 쉬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거는 네, 제가 노력을 해봐야겠네요. 사실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 편히 쉬지 못하고 힘들까 막 계속 이유를 몰랐었는데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들로 좀 어느 정도 이유를 알게 돼서 네. 네. 약간 비중을 두는 우선순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길게 오래 하셔야 되니까 반드시 중간중간에 쉼과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쉼과 휴식이 노는 시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다음에 창조적인 활동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원동력이 되는 시간이라는 거를 꼭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명심하겠습니다. 네.